배 채운 게 벌써 며칠째다야. 아이, 배고파 죽겠네. 김상 있습니까? 아이, 무슨 일이세요? 알면서 그러시문이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넘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번엔 내 백냥 준비했습니다. 백냥. 아유, 안 돼요. 아이, 갑으로 어떻게 파나야. 가보가 문제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기시만 하면 네 반장 자리는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아유, 갖고 가세요. 아유, 나도 뭐 먹고 살아야지. 아이. 스고이네. 온돌이 예술이문이다. 온돌이 예술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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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는 갑은 안 갖고 가고 왜 요강을 갖고 가고 그러냐. 우리 갑은 살렸구만.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잊혀진 우리의 유출 문화재를 알린다.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청 최선일 박사. 미국 호놀룰루까지 찾아가 유출 문화재 재현품을 만들어왔다. 한봉석 조각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복잡하고 냄새나는 시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도 많고 공기도 숨 쉬면서 참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월정사는 우리 한국 문화재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문화재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최다미 선생을 유독 더 설레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곳 오대산 월정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는 미국으로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를 재현한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외를 떠도는 우리의 유출 문화재에는 아픈 기억이 깃들어 있는데요.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전쟁이나 혼란기에 약탈당한 것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개중엔 도굴꾼들이 외국에 팔아버린 작품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들어왔을 때부터 예. 이 숫자 두 개가 무슨 예. 의미인지 예, 더 알고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16만 342라고 이렇게 네네. 위에 적혀 있어요. 이 빨간 숫자가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의 총 수량을 세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다
털어서? 모든 국가. 예. 그리고 아래쪽에 이 노란색 글씨는 44,365점은 미국에 반출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록이나 논문 등을 참조해 미국 각지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새롭게 해석해 현대화한 작품들. 우리 문화재는 규모가 크고 화려한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재에 비해 얼핏 보면 밋밋하고 평범한 듯 보이지만 절제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걸작이라고 전 세계의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이 굉장히 작고 앙증맞은 그런 동자상인데요. 네. 이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 LA 카운티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그래요? 굉장히 조선 후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당시 현실에 있던 일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가식이나 어떤 어떤 꾸밈 없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약간 예. 소박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죠. 빛도 보지 못한 채 미국의 어느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묻혀버린 작품을 우리의 곁을 떠나 행여 그 가치가 바래져 버리진 않을까 염려되는 작품을 전통 기법과 현대 감각으로 응용해 표현한 전시회에 발길이 멈춰집니다. 예, 이 여러 가지 예술 작품 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 예술 작품, 제가 세계적으로 박물관 많이 가봤지만은 우리 한국 예술 작품들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물교에 관한 것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상생활 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단순히 유형의 물건을 되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를 되찾는 과정, 그 노력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화면 속의 문화재들이 유출된 문화재를 우리가 돌려받아서 전시회를 연 게 아닙니다. 이게 해외 원본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작가들이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거나 재현한 작품들을 지금 전시하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해외 유출 문화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최 박사님. 나라별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별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이라든지 예. 미국, 그다음에 독일 그런 것들을 지금 순서적으로 한 70% 이상을 네. 그 세 나라에서 갖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해외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그런 조사 보고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네. 우리 아버지 여기 참전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전쟁 끝나자마자 여기 미팔군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국 분들은 어렵게 사는 한국 사람한테 작품 무지무지 많이 샀다는 얘기 있거든요. 돈을 주고 샀다. 그러면 그때는 어려워서 네. 옛날 그리스처럼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어서 저가격으로 네. 쉽게 그러면 헐값에. 쉽게 팔았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 유출 문화재 이러면 꼭 강제로 약탈당한 것들도 있지만 그들 입장, 그러니까 가져간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거래를 한 거다. 수준인데 사실은 약탈인데 사실은 헐값에. 법 내에서 예. 사실은 미안해서라도 조금 네. 더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좀 앞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짚어보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주로 미국 유출 문화재 다루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도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건너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많이 가 있죠. 네. 그 초기에는 아마 이제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분들을 따라왔던 가족들이나 또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이나 중국을 이제 여행하던 사람들이 한반도 지역을 많이 이제 오가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왔던 분들이 그 매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이제 가져간 것들이 일단 꽤 많고요. 네. 그다음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이 미군들에 의해서 가져간 반출된 문화재들이 꽤 많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많이 수집하던 외국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에 기증을 안 하고 미국에 왕창 기증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미 반출됐던, 그러니까 유출됐던 문화재들 중에서 뭐 정부의 힘이든 개인의 힘이든 우리가 돌려받은 문화재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 문화재들도 그렇고요. 꽤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1965년 한일 문화재 그 반환 예. 그런 협정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것들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특히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 그 오대산 사고 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본에 있다가 일본 대학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나 옥세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려받은 것들의 대부분은 도난이 확실히 그 확인된 것들. 예를 들어 지금 뭐 왕실에서 쓰는 게 개인에서 거래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갖고 있는 나라에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반환하는 그러면서 모양새를 갖는 예. 그런 방법들이 지금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닌 좀 그 개인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참 논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인가 보군요.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가져갔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실상 그걸 갖고 오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뭐 외국에 있는 소장가가 이건 한국에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해서 기증해 주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거를 강압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 한번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는 건 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있습니다. 고려미술관에 있는 그 좋은 작품들은 예. 어떤 시기에 거기 그 좋은 작품이 그 자리에 있는 건지 그게 순수한 약탈로 아니 반출로 해서 이게 그런 작품들이 거기에 전시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 자, 일본 교토에 고려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국의 이제 정조문 제1교포였던 정조문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일본 내 유일한 한국 박물관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1700여 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제 침략기에 나간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분은 이제 이후에 50년대서부터 후반서부터 유물을 사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간 어떤 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자료들이 없고 또 그걸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물건을 찾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것들이 언제 원래 집에서 떠났는가를 밝혀내서 이게 불법적인 거면 환수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최근에 그 미국 경매에 하나가 뭐 진영이 나왔습니다. 우리 스님 초상화가 그래서 그거를 어찌 뭘 검색을 하다가 제가 발견하고 문화재청에 그걸 알려줬어요. 그 물건은 서남사에서 발견된 거고 이거는 지금 도난 시점까지 딱 정확히 나와 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뭐 미국 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경매상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정확하게 그것이 도난된 시점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 유네스코의 협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8세기, 19세기 이때 그 제국주의 식민 지배 이런 게 막 창궐할 때 뭐 이집트라든가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도 많이 뺏겼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나라들도 우리처럼 지금 이게 찾아오려는 노력들을 혹시 하나요? 그럼요. 인도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고 약했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쓸고 간 거죠. 근데 그때는 이 기회 잡아서 약 싸게 산다는 얘기보다 싸네 구입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들이 잘 살게 되니까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죠. 그 엘긴 마블스 있잖아요. 그 엘긴 경. 그 파르테논 위에 있는 그 조각 있었어요. 박공이라 그러나요? 네, 17세기에는 그 터크 정부가 파르테논 그 무기 창고를 썼대요. 실수로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파르테논 그 모양이에요. 원래 완벽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 엘긴 경이 이거 보관해야 되겠다. 지금 그리스가 못 사니까 내가 영국으로 가지고 아마. 그래서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 정부는 30년 됐나요? 돌려받으려고 하는 운동이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안 줘요.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까 작품을 위주로 여러분 잠깐 보셨는데 이게 어떻게 기획이 됐고 또 이 재현전이 갖는 의미는 뭔지 화면을 통해서 잠시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서에 의해 창건된 월정사는 1400년의 오랜 역사를 품은 고찰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불교 문화와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아유, 오십시오. 오늘 눈이 아름답게 많이 오네요, 오늘. 이게 봄인데도 네. 월정사는 아직 눈이 올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월정사의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 상당히 최근에 미국 유출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예. 재현 예. 저는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하게 되셨는지. 해외로 반출됐던 문화재들을 저희들이 잊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런 문화재들이 해외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또 알리고도 싶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 문화재 반출된 것들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전도 비슷한 전 많이 한 두세 번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외 반출 문화재 재현전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네. 재작년에는 일본에다가 있던 반출 문화재를 재현했고요. 올해는 지금 미국 것을 하고 있는데 네. 극히 일부죠, 아직은.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동안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들 가운데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로 불교종단에서 이런 해외 유출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의 자긍심과 민족의 어리 담긴 작품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길 바라는 순리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계획도 앞으로 전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이런 작업 많이 하실 거죠?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문화재들이 나가 있는 곳이라면 다 정보를 수집해서 재현을 다 하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재현해서 재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또 다시 승화해서 다시 옛날 문화재를 현대에 맞게끔 다시 승화하는 작업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전인데 이게 이번에는 미국입니다만은 각 국가별로 이렇게 테마를 갖고 전시회를 꾸준히 하는 거죠, 교수님.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리고 내년에도 미국 편을 할 생각이고요. 한몽석 작가님은 이번에 직접 미국에 가셔서 이제 우리 문화재를 보고 또 당사자상을 또 직접 또 작품을 이번에 또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미국에서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작가들이 그런 마음은 늘 갖고 있어요. 언제 한번 실물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책으로 우리가 늘 여기서 자료로 많이 보잖아요. 이게 보다가 그런 이제 자료를 모든 것을 갖고 있다가 이거면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가 작품을 재현을 해봤어요. 근데 뭔가 부족하잖아요. 앞에 사진만 있으니까 옆모습이나 뒤가 안 되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사진하고 그 느낌이. 그럼요. 비교할 수 없죠. 야, 그 사진 우리가 이게 흉내만 냈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아무리 잘 찍어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뭉클하다 그럴까? 감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대로 있다는 그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작가들이 가서 볼 기회만 있으면은 지금 재현하는 것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외국 여행하다가 이렇게 우연이라도 아니면 뭐 전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라도 우리 작품, 우리 문화재를 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제가 한번 루브르 박물관에서 구경 가보셨죠? 그거는 뭐 2주 돌아다녀도 다 못 봐요. 한국 사람 빠르면 하루에도 다 끝냅니다. 반나절. 그렇죠, 우리는. 중고 사진 하나 찍고. 그런데 제가 여유 있게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20년대 6.25 전에 예술가요, 한국 예술 화가였는데요.
그 사람 작품 한 6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한국 거예요, 이분은 한국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그리고 어떤 한 영국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은 한국인 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래봬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네. 참 기분이 좋았어요. 괜히 기분 좋아서 막, 네, 괜히 기분 좋은 그런 거. 건데 이게 이제 누구나 그 해외 여행하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저도 이렇게 그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걸 뜻밖의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에 이제 한국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관을 가보면 이게 참 사람 생각이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가보면 정말 허접해요. 이게 와 이걸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뭐 중국관 빵빵하거든요. 뭐 일본관 말도 못해요. 막 이제 거기 물론 거기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시할 만한 것들을 꺼내놓은 게 이제 그 정도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 섭섭하고 약간 그런데 또 한편 또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거기에 국보급 문화재가 여러 개 걸려 있다고 쳐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도 분노합니다. 왜 저게 저기가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칠지도를 본 거야. 진짜 칠지도. 우리나라에 없는 칠지도를 신라 시대에. 근데 거기에 딱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한참 봤어. 우리께 거기 있다는 그 생각지 못한 거잖아요.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그 작품을 우연치 않게 거기서 봤는데 그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 내가 뭘 보고자 해서 간 거하고 우연치 않게 그 칠지도를 그 봤을 때 우리 또 박사님 또 막 또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이렇게 귀한 자료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박사님이 그 상황이에요. 딱 이 상황인데 순수한 사심으로 저걸 싹 넣고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로 가져가고 싶은데 뭐 그냥 개인적인 사심의 참 난감한 질문을. 문화재 전문가 최선희 박사님이 아니라 그냥 문화재 애국 정신이 투철한 개인 패선 일시민으로서 그런 마음이 살짝 들진 않아요. 훔쳐오라는 식으로 질문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굴이나 그런 이제 불법적인 것들을 지금 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은 너무 극단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화재 공부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무조건 16만 점을 다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너무나 민족주의적인 또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없는 거 그리고 불법적으로 가져간 거에 대한 체계적인 그 증명들 그리고 결국에 우리 거니까 달라. 저는 그거는 그걸 보관해준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잘 보관을 해서 지금 뭐 100여 년 일제침략기에 나갔다고 해도 몇십 년을 보관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어찌됐든 이건 우리나라 거고 내 자식이니까 갖고 와. 그거는 아니고 가장 객관적인 그리고 서로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믿음과 아니면 그들과의 신뢰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아까 이제 칠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칠지도를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보러 이제 갔었거든요. 연구자들 몽유도원도 하고 다 이제 천리대학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칠지도는 이제 그 천리대 뒤에 있는 그 신사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보려고 이제 원래 뭐 학회도 하고 이제 그걸 가긴 했지만 그 보는 과정에서 약간 치사한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굴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 저 칠지도도 이제 칠지도를 저는 사실은 진본은 처음 봤어요. 진본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그 신사라는 게 그 신앙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전시해 놓는 것도 아니고 수장고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이제 교섭해가지고 그러면 연구자들한테만 그러면 보는 조건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보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감격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면 맨날 조그만 사진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맨날 조그만 그림으로 보다가 내 눈앞에 실물이 이렇게 딱 보이면 어떤 장엄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거 우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왜 여기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의 점점 안 내놔요. 안 보여주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은 아까 그런 극단적인 질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질문으로 자꾸 사람을 몰아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달라 그럴까봐 안 내놔요. 더군다나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 차라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대신 그 말씀대로 신뢰 관계가 오랫동안 쌓이면 우리가 정말 보고 싶고 또는 연구자가 필요할 때 늘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게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말로 들어보니까 그때 국회 세미나 할 때 그 종. 그 종을, 대마도 종. 예, 그걸 옛날에 가서 무수히 보고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방송을 타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유명세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다 조사해서 가기로 해서 딱 가니까 문을 다 폐쇄해버렸대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 예, 그나마 이렇게 못 보게 돼버렸어요. 앞으로 그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까 최 박사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작업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귀한 것이든 아니든 늘 사진 자료나 이게 증거 자료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게 예컨대 없어졌을 때 한 몇십 년 지나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발견됐어 이러면 이게 원래 있던 그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과 이 물건이 동일하다는 걸 증명만 하면 이게 작물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물론 지나간 것도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갖고 와야 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잘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왜 아름답고 왜 의미가 있는지 공감대가 이게 널리 형성돼야지 안 그러면 뭐 정말 일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그 200년 정도 됐나? 그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한 지가. 근데 그분 중에 그 화가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일본 있으면서 그 우리 한국을 와서 많이 그림 그린 여자분인데 엘리자베스 케이스 아세요? 엘리자베스 케이스 아시는구나. 신나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네. 근데 그분의 작품 우리도 수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그분 일기들을 읽어보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술만 마시고 배우르고 뭐 그리고 그런 책도 많이 냈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그 책들이 다 서양으로 갔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지. 우리 식민지니까. 그래서 한국은 그런 나라군 뭐 식민지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곡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몇 년 동안 그린 거죠. 참 그 작품들 보면 그 지금 시청자들이 엘리자베스 키스 우리 발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엘리자베스 키스.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와, 우리 한국의 20세기 초에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런 자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는 눈도 한 시대를 이렇게 정지화면으로 담아놓은 의미가 있게. 아름다운 기록이에요. 엘리자베스 키스입니다. 직접 그 당사자상을 이번에 전시하셨잖아요. 그럼 직접 보고 그걸 영감을 떠올리시면서 또는 사진으로 직접 찍어오신 걸 보면서 이거 재현하실 때의 심정은 예술가로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사실 그래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국내 그 문화재들을 계속 재현해 왔어요. 계속 재현해 오다가 이제 해외 그 반출 문화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이 그런 자문으로 우리 작가들한테 이렇게 다 어떤 작품을
좀 해보시라고 연구해보라고 해서 이제 저는 목조니까 네. 이걸 했는데 이 당사자 이 작품이 사실 국내에도 없어요. 이게 흔한 작품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자로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게 사자 위에 이게 그러게요. 그 봉황도 있고 이게 그 법당 안에 공예품으로 이게 분명히 씌워져 있을 그런 저건데 참 신기하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제가 먼저 재현을 해봤어요. 그 사진 보고. 그 한 3년, 4년 전에 제가 해봤는데 사진만 보고 하는 거하고 아까 똑같아요. 그럼요. 가서 보고 느끼는 그 자체는 비교할 수 없죠. 네, 그 보이지 않던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로서 굉장히 좀 뭐라 이렇게 그런 죄책감이라 그럴까? 저도 40년 이상 해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옆에다 두고 어떤 작품을 했을 때도 이 작가들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어서 잘 안 나오는데 사진 가지고 하고 가서 직접 보고 와서 해도 그렇게 그 옛날에 300년 전에 그 작품을 지금 우리 현 작가들이 그보다 못하게 이렇게 재현하는 그 느낌. 또 우리가 얼마나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심신이 그 옛날 그분들의 만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서 제일 제가 우리 작가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40년간 했는데 여지껏 해온 게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이제 스님들을 버리라는 게 내 자신을 그걸 버린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게 작품하면서 재현 작품하면서 정말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에 가서 진짜 실물을 보고 하니까 눈물이 나. 내 자신에도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 야, 옛날 분들은 정말 어떻게 그런 좋지 않은 환경, 도구 그런 상황에서 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게 예술 작품은 마음의 표현이라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느낀다는 게 말씀드리면서 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뭐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거의 완벽한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그렇게 만든 걸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보는 사람도 메마르게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고뇌의 과정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현 작품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까 처음 의도 얘기해 주셨던 이 재현전이 갖는 의미, 그 의미를 또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복제품이 아니라 재현품이다. 그러니까 저는 3D 확실히 프린터가 느끼는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경우는 절대 사용하면 안, 예술품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제품에 써놔요. 그러니까 그 어쩌면은 이제 이런 고민을 막 40년 동안 하시면서 작업을 오래 해오셨는데 그 당사자상을 만든 원래 그 300년 전에 그분은 아마 60년 하고 만드셨을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재현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겸양의 말씀이시고 제가 보기에 지금으로서도 정말 그 이 전시회가 목표로 하는 지점을 이제 충분히 이제 반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은 60년, 70년 하셨을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을 만족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20년 했던 방송에 어떤 관습이 붙어 있는 건 아닌가 버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60년 해야 돼요. 60년은 좀 저한테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문화재 중에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화면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본에 무단 반출된 우리 유물을 모으는데 평생을 바친 제1조선인 1세 실업가 고 정조문 선생.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해서 억지로 그걸 집을 지어왔다고. 전 재산을 들여 일본으로부터 회수한 우리 문화재 수만에도 1,700여 점. 私は両方にも帰らずに小さい自分の館の中に、祖国を求めて平和時代統一時代の良き時代高麗時代をなぞらえて厚かましい名前ですけども高麗美術館にさせてもらいました。 유출 문화재를 모으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라고 여겼기에 가능했던 일. 자신이 살던 집을 미술관으로 개조해 일본으로 밀반출된 회화, 불상, 금속 공예품, 목공예품 등 우리의 문화재를 그것도 일본의 정신적 수도인 교토에 세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대략 10만 점이 넘는데요. 개인이 혼자 힘으로 모은 것이 1,700여 점이란 것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수집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1동포 지식인과 일본 지식인을 모아 일본 속의 조선 문화라는 잡지를 발간했는데요. 한국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제1조선인들에겐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고 정조문 선생. 그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상당 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된 것으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뭐 당시에 뭐 그들로서는 뭐 이렇게 뭐 합법적인 거래로 가져갔다라고 주장할진 모르겠으나 뭐 심지어 도굴꾼까지 동원했다는 얘기들이 있고 또 돈과 또 당시의 권력, 뭐 조선 총독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막 기증 형식으로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 이 과정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가슴을 칠 일들인데 실제로 그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렇게 가져간 거. 그렇죠. 사실 이게 문화재를 우리도 이제 어디 외국 뭐 여행 가면 그 나라 뭐 이렇게 민속품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선물이든 아니면 기념품이든 사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오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비싼 걸 사오는 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제 흔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상품화된 걸 사오니까 문제가 다른데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 그러니까 유럽의 18세기, 19세기, 뭐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식민지를 이렇게 경영했던 제국 입장에서는 그런 굉장히 그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를 가져다가 전시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거든요. 약한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박물관이 사실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쫙 보여주면서 우리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뭐라든지 그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 이토 히로부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도 고려 청자의 아주 매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권력자가 좋아하면 꼭 거기에 또 갖다 바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 붐이 일어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제 때 그런 수집 붐이 그 수집 붐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 때문이기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 바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을 켜고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가 나와 있는 건 몇 개 없고 결국 이제 땅을 파서 뭐 무덤 파서 도굴 하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빨리 눈 뜨는 사람들이 콜렉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물론 콜렉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콜렉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 시골에 가서 엄청나게 쓸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저거 필요해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뭐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던데 그럼 전리품 또는 뭐 약탈품 아니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반출 이런 것들이 문화재 딱 보면 이게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 보고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역사가 있으면 같이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 있는 소장 경위, 특히 이제 개인이 어떻게 소장했는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같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 추정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유물만 남는 겁니다. 도굴하는 사람들, 도굴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게 그것을 빛을 보게 해준 사람들이 자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타당하지 않은 건 우리는 그 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역사, 흔적이 지금 더 중요한 건데 그들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는 거고 지금 유통되는 것 중에 지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묘지석이죠. 묘지석이라고 얘기하는 뭐 도자기로도 만들고 백자로 아마 돌로도 만드는데 제품이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경매장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금
후손이 파서 팔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무덤 안에 주변에 이제 이 무덤이 만약에 봉분이 다음에 없어지고 그랬을 때 누구의 무덤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임시로 주변부에 넣어주는 건데 이 집 예술작품 거의 다 그것만 파서 또 판매하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종종 원소유자를 찾아서 다시 외국에 나가 있다라면 어느 집안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유통되지 말아야 될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왕실에 있었던. 그러니까 왕조실록 같은 경우 왜 주겠어요? 그거는 유통될 수 없는 걸 자기네가 가져갔다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돌려준 거라고요. 아주 쉽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기록들을 찾아내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현재 60년대 문화재 보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밖으로 나간 건 다 그건 불법적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공항이나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이라는 곳에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주고 반출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은 나름대로 만들어놨지만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 외국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도난문화재입니다. 결국엔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니까 지금 모든 이제 도굴 신고가 되면 모든 그 경찰이나 아니면 그런 관계자들한테 모든 자료가 다 갑니다. 시간여행 강원 이제 마지막 코너 이프입니다. 역사가정 이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가정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올해가 2016년 잔나비해 병신년인데 1200년 뒤로 갑니다. 1200년 뒤. 얘도 역시 병신년입니다. 그 해도 3216년 정도. 네. 그때가 이제 지구가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인류가 마지막 4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 4명이 나중에 다시 지구 환경이 정상화돼서 후기 인류가 다시 나타날 때 그 인류들에게 우리의 문화재를 타임캡슐이 작아서 딱 하나만 남겨야 돼요. 대한민국도 좋고 세계 지구촌 전체를 시야를 넓혀서 그러면 지금 인류 대표로 남아있는 이 4분이 나는 이 타임캡슐에 이 문화재를 넣어서 수천 년 뒤에 다시 나타날 후기 인류에게 전하겠다를 선정하는 겁니다. 어느 문화재를 넣을 것인가. 정말 어렵다. 먼저 최선일 박사님은 이거 제가 먼저 대답을 어느 문화재를 넣겠습니까? 저는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금동 방가사유상을 넣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내놔도 그러니까 동양삼국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완벽성과 그다음에 지금 1500여 년 전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건 정말 가장 대단한 작품이라고 좀 판단해서 그걸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다미 교수님은 뭘 넣겠습니까? 질문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 경복궁을 통째로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넣어도 된다면. 그러니까 그 하나만 높이가 상관없습니다. 박물관 하나 집어넣어도. 그건 안 박물관은 나날이 중간 내란 질문이네. 제 생각에는 그림 하나 넣을 겁니다. 우리 그림 중에 왜 결혼식 함 들고 가는 그림 있잖아요. 함지네비가 앞에 쓰고 하시는 그림. 그런 것 하나만 보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잖아요. 옷차림, 또 풍속, 여러 가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그림 아무도 몰래 맨 뒤에다가 컴퓨터 칩에 세계 문화작품 사진 찍어서 다 담아서 숨겨놓을 거예요. 맨 뒤에다가. 아무도 한테 얘기 안 하고. 약간 반성,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우리 한봉석 작가님은 어떤 문화재를 넣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도 우리 지 교수님께서 많이 고민을 지금 계속 해왔는데 뭘로 할까? 선생님 작품을 넣으셔야 되지 않나요? 제 작품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글귀를 하나 넣고 싶어요. 글귀를? 글귀를. 그러니까 우리 장인들이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저건데
문화는 인류유산을 만들고 인류유산은 문화 국민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문화재를 소중히 다루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알려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자체가 문화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뭔가 했을 때 같이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만 가고 문화는 바닥이라는 거죠. 아까 예술이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글귀를 좀 넣었을 때 먼 훗날 이게 뭔 뜻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네요. 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나. 후기 인류들이 문화의 소중함을. 멋있습니다. 인류 국민이 돼야죠. 그때는.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문화 방송이라서. 이게 다른 방송사에 그렇구나. 여러분 문화 방송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김붕희 교수님은 어떤 왜 그 나무와 황토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새 집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런 집 한 채 넣고 싶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는 우리 시대 그러니까 1000몇백 년 전에는 1200년 전에는 와 이게 이렇게 요새 그 보기도 힘든 나무로 집을 지었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이제는 보기 힘든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정도로 우리의 환경, 숲을 마구 다뤘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 그림에 나무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께서는 혹시 3216년 마지막 인류의 주인공이시라면 어떤 문화재를 그 캡슐 안에 넣고 싶으신지요? 오늘은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된 또는 유출된 경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